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석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최종 정리를 남겨놓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부터 최종 핵심 정리와 백선 문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우리가 백선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문제도 풀면서 문제 속에 제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될 핵심 내용을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핵심 내용을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요 백선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실제 현장 가셔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이 백선 문제 특강을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먼저 문제 푸시고 제 강의 듣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들을 주로 틀렸고 또 놓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세총론의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세의 분류 문제인데, 우리 조세총론은 뭐 최근에 들어와서 한 평균 2문제꼴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문제 정도 예상을 해보는데, 주로 이제 조세의 분류, 그 다음에 납세의 절차,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과 조세와의 관계, 그 다음에 조세 불복, 서류의 송달, 그 다음에 조세 용어, 이런 내용들 주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 조세총론은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납세무자, 납세자, 과세표준, 세율,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연대납세무, 뭐 제2차 납세무 이런 용어들. 그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좀 정리 안 된 용어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서는 참고서로 보시고 핵심 요약주 위주로 정리하시면서요. 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조세 분류 문제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지방세 중 뭐예요?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세금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류가 됐었죠. 크게 우리가 국세가 있었고 국세 반대말이 뭐였죠? 지방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 국세 지방세에는 인세가 있었죠. 인적 사항을 고려한 세금은 인세고 그렇지 않으면 물세가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면 세수 사용의 제한이 없으면 이걸 뭐라고 외웠었어요? 사용의 제한이 없으면 보통세, 사용의 제한이 있으면 목적세다. 그러면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다, 목적세다? 보통세인데 일부 세금이 목적세가 있다. 그 다음에 가액을 표시하면 이것을 종가세라고 했고 수량으로 표시가 되면 종양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가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독립세가 있었고 독립세에 딸려 붙는 세금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주로 출제가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국세 중에 목적세를 물어봤죠. 그 목적세는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이는 세금. 자, 각각의 뜻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뭐예요? 얘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되죠. 그 다음에가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발전을 위한 거니까 자, 언뜻 보면 농어촌은 지방 같아. 그런데 지방세가 아니라 얘는 국세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이 되죠. 얘가 국세 중에 목적세. 자, 입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니까 얘는 뭐예요? 재산세의 어떤 세금이죠? 재산세의 병기세죠, 병기세.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목적세에도 해당이 되지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이건 지방세죠. 지방세 중에 목적세입니까? 보통세입니까? 그렇죠. 보통세죠. 보통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얘는 국세죠. 그러면 국세 중에 그 다음에 보통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네. 자, 지방세 중 목적세니까 국세 중에 목적세를 찾으라 하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되는 거고 지방세 중에 목적세를 찾아라 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되겠죠. 자, 잘 보셔야죠. 국세 중에서 목적세냐, 지방세 중에 목적세냐. 그렇죠. 자,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조세 용어 중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죠. 조세 개념에서 조세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납세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한다. 그런데 세금 납부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금전,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금전, 현금 형태로 못 내면 우리는 물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금전, 현금으로 납부할지라도 나누어 내는 걸 뭐라고 배웠었어요? 그렇죠. 분할 납부다. 따라서 분할 납부가 되는 세금이 있고 물납이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내용 보시면 다음 중 분할 납부와 물납 규정 모두가 적용되는 세목을 찾으래요. 모두. 자, 취득세는 어떻습니까? 취득세는 분납 있나요? 자, 분납 없죠. 물납 없죠. 등록면허세도 분납 없고 물납 없습니다. 재산세. 그렇죠. 분납이 있죠. 분납이 있습니다. 물납도 있죠. 자, 그럼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분납 있죠? 250만 원 초과. 얘도 똑같이 250만 원 초과. 얘는 물납이 1000만 원 초과였었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얘 얼마 초과했죠? 얼마 초과? 자,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자,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가 되면 우리가 분납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물납이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할 납부가 인정되는 조세하고 물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뭐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비교 정리를 꼭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내용 보시면 일단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 기준이 동일합니다. 얼마 초과로 돼 있죠? 화면을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면 된다는 거. 다만 분할 납부 기한이 좀 다르죠. 재산세는 우리가 3개월 이내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2배, 암기하기 좋아요. 6개월 이내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50만 원 초과가 되면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가 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얘는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 납부한다가 되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그 세금의 50% 이하, 50% 이하가 우리가 분할 납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세금이 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50만 원 내고 3개월 이내 50만 원 분할 납부하면 되는 거고 6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300만 원 내고 3개월 이내 우리가 300만 원 납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례로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250만 원 초과시 분할 납부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분할 납부가 되는지를 잘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만 원을 초과가 됐을 때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1000만 원 초과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금에 대해서 50% 이하로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세금이 1,4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내고 400만 원 되는 거고 세금이 3,000만 원 나오면 1,500만 원 나오고 2개월 이내 1,500만 원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가 있는데 이때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지방세. 이거 반드시 암기. 재산세는 도시적분 포함해서 얼마 초과예요?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초과가 되고 그 다음에 아무 부동산이 아니라 관할 구역 내 부동산만 된다는 거. 만약에 뭐 시험 지문에서 뭐 국내 부동산 그러면 틀려요.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 된다는 거. 이렇게 꼭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건 참고 국세 중에는 상속세가 가능하다. 이건 참고로만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바로 3번 문제, 바로 조세 용어 문제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조세 용어 가지고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세 용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본서에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조세 용어를 다시 한번 리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기본법상 조세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란 그렇죠. 납세무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납세자에는 납세무자 플러스 우리가 특별징수무자가 있다. 예. 우리 참고로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 원천
징수 의무자. 국세는 원천 징수 의무자였었죠. 지방세는 특별 징수 의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는 원천 징수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소득세의 세율의 10분의 1인 지방소득세는 특별 징수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 납세의무자에는 당사자인 본래 납세의무자가 있지만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가 있죠. 대신 책임지는 자가 여기 보시면 연대 납세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보증인 포함이에요. 그러면 연대라는 것은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100%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연대 납세의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은 그 해당 부족분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을 2차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기본적인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산세 정의. 가산세 하면은 얘는 어떤 문장의 키워드가 될까요? 바로 의무예요. 의무. 즉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가 산출한 세액에 플러스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고 의무, 그다음에 납부 의무가 되겠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자. 이런 얘기 되겠어요. 자, 다음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연대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를 가름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이거는 연대가 아니라 연대라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100% 전액 책임을 지는 것, 전액 책임을 지는 것을 연대 납세의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물이라든가 아니면 공동 사업을 했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연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신 책임진다는 거니까 바로 연대가 아니라 얘는 바로 2차 납세의무자가 되죠. 2차. 자, 3번이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2차는 다르다. 그러면 연대는 차이점이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 100%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2차 납세의무자는 부족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부족분. 그 부족분을 책임지는 것을 2차 납세의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체납처분비란 자, 체납처분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자, 체납처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세금 체납이 돼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여기서 얘기했던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거두게 하고 징수할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가세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부가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독립세 부가세. 즉 바늘이 가면 실이 가는 거. 요거 독립세와 부가세 관계 그다음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취득세 납부세액이 있었을 때는 취동그라미, 농동그라미, 일동그라미. 자, 취농 1이죠. 20이 아니라 10%가 되는 거고. 와. 자, 지방교육세가 취지리 바뀌었네요. 20% 되죠. 20%. 그래서 우리가 납부시는 우리가 취농일, 취지리 이렇게 암기가 되죠. 네. 다만 이제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가 되죠. 그래서 얘는 감농2가 되죠. 감농2.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등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10%인가요?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얘는 지방교육세가 되죠. 지방교육세가 20%가 되겠다. 지방교육세가 납부세액의 20% 됩니다. 그러면 얘는 등동그라미, 지동그라미, 이동그라미, 등지리가 되겠죠. 등지리. 네. 감면시에는 감농2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100분의 20이다가 아니라 얘는 우리가 뭐예요? 지방교육세가 20%가 된다. 20%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제동그라미, 지동그라미, 이동그라미, 재지리가 되겠죠. 재지리.
그 다음에 4번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100분의 20이 된다. 얘는 뭐가 될까요? 종동그라미, 농동그라미, 이동그라미, 종농2가 되겠죠? 종농2가 된다는 거.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가 10%다. 자, 여러분들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일까요? 아니요. 얘는 독립세죠. 얘는 독립세. 다만 지방소득세 계산은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에 10분의 1, 세율의 10분의 1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우리가 뭐 6에서 45%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0.6에서 4.5%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세 번째는 지방소득세는 소액이 되면은 징수를 면제해 줍니다. 소액이 되면 징수를 면제해 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얘는 독립세라는 거, 그 다음에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이 적용된다는 거, 세 번째 소액 징수 면제된다는 거. 그래서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면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옳은 지문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걸 제가 정리해놨죠. 요거 반드시 암기하시라 하고 제가 해놨어요. 자, 이렇게 중요 핵심 정리사항은 문제 속에 제가 핵심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여기 요 핵심 정리를 여기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뭐 이론 정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걸 통해서 마지막 정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족한 거는 핵심 요약집 있잖아요. 그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이기하셔서 요걸 같이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핵심 요약집을 보시고 이걸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분명히 보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다 정리했죠? 취득세는 계산 방식이 어떻게 돼요? 농어촌 특별세가 우리가 10%가 붙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and 20% 붙는다. 다만 실제 계산은 과세표준은 취득세 과표는 취득가액이 되겠죠.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2%로 계산한 세금의 10%. 다만 감면세는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이미 2%를 써먹었잖아. 2%를 써먹었으니까 표준세율에서 2%를 써먹은 거에 20%를 부과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20% 됩니다. 다만 감면세에는 어떻게 된다? 감면세액에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는 재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동그라미, 이동그라미, 재질이가 되죠. 다만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가 되는 것이 없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종동그라미, 농동그라미, 이동그라미. 자, 농어촌 특별세 20% 된다. 다만 지방교육세가 없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시는 뭐 없고, 그 다음에 납부시는 부가세가 없어요. 다만 감면세액의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된다. 이렇게 해서 감농이. 그래서 감면시에는 농어촌 특별세 20%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바로 가산세 정리 문제 되겠죠. 우리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정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불성실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율이 달랐었죠. 그래서 과소 10%,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과소 10%고, 그 다음에 무신고 되면 어떻게 돼? 2배 20%. 부정과소, 부정무신고일 땐 2배인 40% 된다. 요거는 꼭 암기. 납부정 가산세는 우리가 하루당 0.02% 된다. 다만 고지 전 납부정 가산세가 있고 고지 후 납부정 가산세가 있는데, 고지 후 납부정 가산세는 3% 플러스 하루당 0.02%가 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는 금액의 한도가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다음 중 세목별 가산세에 대한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취득세 무신고입니다. 만약에 그냥 무신고하면은 납부세액이 20% 되는 건데, 부정한 경우에 무신고가 됐으니까 납부세액의 40% 된다는 거. 그래서 부정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부정한 경우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 그대로 조세를 포탈하는 거니까 악의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이중장부를 작성한다거나 은닉한다거나 등등등 그런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면허세 일반 무신고죠. 일반 무신고니까 뭐예요? 얘는 20% 되죠.
그 다음에 3번 지방교육세입니다.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는 국세요, 부가세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러면 제가 이거 뭐라고 했냐면 부과되는 세금은 뭐 쉽게 말해서 주인이다, 종이다? 종이다. 그럼 종은 주인을 따라가는 죄밖에 없잖아. 맞죠? 그럼 주인이 신고하는 걸 종이 책임질 필요 있나요? 없죠. 주인이 신고하는 걸 종이 왜 책임집니까? 따라서 종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4번 양도소득세인 납세 고지전 납부지원 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의 하루당 10만 분의 22, 얘는 하루당 0.022%가 되겠습니다. 0.022%. 자, 이게 된다는 거. 5번 양도소득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과소죠. 그러면 납부세액의 10%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경우 부정자가 붙으면 얘는 곱하기 40%가 부과가 된다. 이 얘기 되겠습니다. 40%. 그래서 일반 과소 10%, 일반 무신고 20%, 부정 과소, 부정 무신고 4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요 관련해서 내용 정리한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죠? 암기하실 때는 일단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부터 외우시면 돼. 10%. 그 다음에 일반 무신고 2배인 20%. 그 다음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경우라고 말이 딱 뜨면은 무조건 동일하게 40% 된다. 암기하기 좋죠? 10%의 2배, 20%. 그 다음에 20%의 2배, 40%. 그렇죠? 그 다음에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 곱하기 10만 분의 20이다. 10만 분의 20이면 0.0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납부 지연 일수 곱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신고 납부 세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고 납부 기한을 어겨서 우리가 가산세가 부과돼요.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는 쭉 붙다가 이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또 납기를 위반해. 그러면 고지 후 납부정관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고지 후 납부정관세.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무조건 3%가 붙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이것을 일반 가산금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가산세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다만 이미 요 고지서가 발부가 될 때 가산세가 붙었었는데 고지 후 납부정 가산세가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되잖아요. 따라서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 제한을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45만 원 미만, 국세의 경우에는 얼마요?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요 문장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됐으니까 이게 30만 원이었거든요. 45만 원 늘었습니다만 이건 눈에 익혀놨다가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문 좀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 문제 풀었는데 부과되는 세금. 자, 부과되는 세금은 바늘이다, 실이다, 일종의 실격에 해당하는 세금이야. 따라서 여기에는 지방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얘네들은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겠다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한 후 신고가 되는데 얘는 1개월 이내 해주면은 50% 감면해 줍니다.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은 30% 감면.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은 20% 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신고자. 수정신고라는 것은 얘는 과소신고자예요. 과소신고. 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소신고자가 과소 납부세액을 다시 고치는 걸 수정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1개월 이내가 됐을 때는 90% 감면이 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은 75%, 3개월 초, 자, 그럼 얘는 50% 감면이 언제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돼야지 50% 감면이 된다는 거예요. 최대 2년까지는 10%. 자, 그래서 특히 요 제가 색깔 칠한 거 있죠? 요거를 좀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조세 분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기본법상, 자, 국세 기본법상 부동산 활동별 구분에 따른 분류 중에서 부동산 보유 및 양도 시에만 과세되는 조세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아주 기본적인 질문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뭐 중개 상담할 때 뭐 내가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을 임대하면, 팔면 어떤 세금을 내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취득하면은 어떤 세금 낼까요? 취득세 냅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취득한 걸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를 내야죠. 재산세. 그 다음에 재산을 과다 소유한 자가 내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죠. 종부세. 그 다음에가 팔게 되면 양도 소득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면서 이제 임대 관리하죠. 그러면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들어온다면 그 임대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임대 소득세. 그렇죠? 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딸려 붙는 세금에는 우리가 아까 농특세가 있죠. 그래서 1년 내내 농사 지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농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할 때 우리가 부과하니까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보유할 때도 농어촌 특별세, 양도할 때도 농어촌 특별세. 부니까 부가가치세. 부가치. 우리 부가치세는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참고로. 자, 부가치세. 자, 보통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니까 취득, 보유, 양도죠. 얘는 취득, 그 다음에가 보유, 양도 다 발생이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일어나야지만 발생돼요. 그러면 취득할 때는 소득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 보유하면 무슨 소득? 임대소득이 일어나죠. 임대소득. 그 다음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보유양도가 되겠습니다. 보유양도. 그 다음에가 등록면허세는 취득한 것을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가 지방유익세는 얘는 취득세 부과가 되는 거고, 재산세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취득, 그 다음 취득세, 취득 보유가 되겠죠. 취득 보유.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철세가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철세는 재산세의 병기세야. 얘는 재산세 병기세니까 보유가 되겠죠. 얘는 재산세의 병기세가 된다. 재산세의 병기세. 얘는 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보유 및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요 2번이 돼야죠. 맞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할 때 내는 세금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취득, 보유, 양도, 취득, 양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가끔 2, 3년 주기로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니까 이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합니다. 7번 문제는 이제 부가징수 문제가 되겠네요. 자, 7번 문제는 답은 2번이 되겠고, 7번은 이제 부가징수. 그러면 이것도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반드시 세목별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고지 납부해야 되는 건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납부기 한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 보시면 다음 중 세목별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이라는 것은 뭐 원시 취득일로부터 우리가 승계 취득일로부터, 그렇죠? 유상승계 취득일로부터 아니면은 이제 간주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되겠죠. 그렇죠? 다만 상속과 증여는 상속세하고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니까 얘네들은 포함입니까? 제외죠, 제외. 얘네들은 60일이 아니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9개월까지가 된다가 되겠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3개월 이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전후까지다. 전까지는 되는데 후는 아니라는 거죠. 전까지는 되는데 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는 주택의 2분의 1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가 된다. 그 외에 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의 2분의 1,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어요. 얘네들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저기. 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따라서 3번은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달은 맞지. 그래서 원칙은 정부부가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12월 16일부터인가요? 아니죠. 12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15일까지가 돼야죠. 맞죠? 그 다음에 5번. 양도소득세는 양도 1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까? 양도 1로부터요? 2개월은 맞죠. 2개월은 맞는데 양도 1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 1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가 된다. 단 부담부 증여는 우리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요거는 3개월 이내가 된다. 3개월 이내가 된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 이건 3개월 이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는 바로 이제 어떤 문제일까요? 8번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징수할 때는 즉 납세무자 스스로 자진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때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 중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에 해당하는 세목은 그러면 이거는 지방세를 말하는 거예요? 국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세를 말합니다. 국세. 그렇죠? 국세. 그럼 국세 중에 우리 시험 범위 있는 국세 중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뭐 있었죠? 그렇죠. 일단 눈에 들어오시죠. 종합부동산세가 있었죠.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자, 다만 얘는 종합부동산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에요.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야. 다만 예외적으로는 우리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 신고납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고 예외적으로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취득세는 얘는 신고납부가 된다. 얘는 신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신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이거는 고지죠. 근데 지방세 고지를 무슨 징수? 그렇죠. 보통징수라고 했었죠. 보통징수.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전월세도 얘는 재산세 병기세니까 재산세 딸려붙는 병기세니까 얘는 병기세죠. 그럼 재산세를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보통징수가 되겠죠. 보통징수. 자, 그 다음에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아니면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되는 세금이야. 그러면 독립세를 따라가야 돼. 그렇죠? 독립세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고납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신고납부와 보통징수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이번에는 다음 중, 아까 위에 있는 문제와 비슷한데, 자, 볼까요? 다음 중, 분할납부 및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방금 위에서 봤으니까, 그렇죠? 약간 다른 각도로 하는 거죠. 아까 분할납부와 물납이 다 되는 건 아까 재산세였죠. 근데 이 중에서 다 안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다 안 되는 것은 취득세, 이건 다 안 되는 거죠. 재산세는 다 되죠. 그렇죠? 종부세는 분할납부는 되지만 물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이도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있지만 물납은 없어요. 아까 분할납부, 물납은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정답은, 네, 요거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분할납부, 물납을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등록명세는 뭐 앞에서 정리했다시피 우리가 분할납부, 물납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3개월 이내였고, 자, 더 디테일하게 보면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시군구 소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 된다는 거, 관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병기세입니다. 그래서 얘도 얘를 이제 준용합니다. 요 내용이 아까 위에서는 없었죠. 그래서 얘는 250만 원 초과 동일하게 3개월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되는데 이거의 2배니까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물납은 없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이 된다는 거, 물납은 없다. 요거 꼭 비교해서 다시 한번 확인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납세의 절차죠. 자, 요 파트가 올해 시험에도 예상이 될 수 있는 파트인데, 납세의 절차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납세무가 성립되는 절차, 확정되는 절차, 소멸되는 절차가 있다. 그러면 성립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납세의 성립 시기가 언제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절차에서는 납세의 확정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신고냐, 고지냐. 고지가 정무부가냐, 보통징수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소멸은 소멸되는 사유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재축기한의 만료, 소멸시 완성. 이걸 알고 있는지 이 내용을 포커스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다음 중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 및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다. 그럼 소득 발생은 올해도 연초에도 발생할 수 있고 중간에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에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그것이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 끝나는 때가 된다. 그럼 얘는 12월 말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독립세를 따라가야 돼. 독립세를 따라가는 거니까 과세 표준이라는 세목, 이게 바로 독립세예요. 즉 독립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다음에 개인분 주민세는 얘는 주민세도 과세 기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기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도가 언제 되나?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죠. 6월 1일이 되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요 주민세는 뭐였죠? 그 지역에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분도 있고 일반 사업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얘도 이제 이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민세 관할이 바뀌겠죠. 그래서 관할을 얘는 7월 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 예납한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얘는 언제가 될까요? 중간 예납이라는 것은 소득세를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가 되죠. 끝나는 때. 근데 만약에 중간 예납이란 말이 없어. 그냥 소득세야.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날짜가 되죠. 해석이. 그렇죠? 자, 정답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되겠죠.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성립 시기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립 시기는 꼭 별표시 해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방금 본 문제 스타일로 이렇게 세목을 주고 성립 시기가 언제니 이거 맞춰봐라. 거의 그런 식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내용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된다. 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기간 제도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는데 예외가 있어. 요걸 잘 봐두셔야 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어떻게 된다? 예정신고는 우리 양도소득세가 있었죠.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가 뭐였었죠?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세표준에 속하는 달에 말일자가 붙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지세는 과세문서, 계약서를 작성. 그렇죠? 자,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움직인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정관세 등은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가 된다. 왜? 가산세를 붙이면은 일단 기한이 지나봐야지 않은 거니까요. 그렇죠? 자, 내용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얘네들은 행위세야. 그러니까 각각의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면,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된다. 그 다음에 사업소문 주민세나 개인문 주민세, 아까 위에서 이 문제 풀어봤었죠. 얘네들은 주민세 관할을 언제로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똑같은데 7월 1일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르다는 거.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독립세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본세. 본세가 바로 뭘 말해요? 독립세를 말하죠. 독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된다. 지방소득세 소득부는 그 과세 표준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이 부과되는 독립세예요. 따라서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시부과라는 것은 조세 포탈 우려가 있어.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니까 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납세의 성립 시기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좀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까? 자, 이렇게 문제 풀고 중요사항 핵심 정리해드리고 하면은 좀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